같이 봐볼까? 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유형 10번에 2번은? 일단은 여기 정의된 함수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 y는 지금 100분의 x 4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인데 이렇게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치환이요? 아니죠.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건데 지난번에는 밑이 2인 로그가 있었거든요. 이거 바로 위에 문제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위에 문제에서 밑이 그 양변의 로고를 잡는다 그랬죠. 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고를 잡을 거예요. 여기 밑이 10인 로고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로그 y고요. 얘는 로그에 이게 나누기로 돼 있으면 100분의 x 4제곱에 빼기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 x의 로그 x승이니까 로그 x가 또 나와서 이거의 제곱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로그 x를 한번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t 제곱에 요거 어떻게 되죠? 플러스 4t의 마이너스 2인가요?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범위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t-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은 t가 2일 때 t가 2라는 건 x가 얼마라는 거예요? t가 2라면 x가 얼마예요? t가 2라면 x가 얼마예요? x가 100일 때 로그 y가 무슨 값 갖는다? 로그 y의 최대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y의 최대값은 얼마다? 얼마다? 로그 y의 최대값 2니까 y의 최대값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x는 a라고 했으니까 a가 100이고요. 그 다음 그때 b가 얼마다? 100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 거기 주어져 있는 로그의 값을 우리가 양변에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또 질문 있어요? 뒤에 거?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중단원. 중단원 8번이요? 요건가요? 네. 쟤는 어떻게 할까? 일단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일단은 저기 나와 있는 식에서 요 f.gx가 x를 만족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저기 지금 fx가 뭐로 주어져 있냐면 얘가 로그 2에 ax-b로 주어져 있는데 요 gx가 f.gx는 x를 만족한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 교점의 좌표가 0과 4일 때 8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f랑 g가 역함수라는 뜻이죠. 그럼 역함수는 사실 어디 위에서 만나는 거죠? f랑 g가 역함수면 자 f가 g 인버스예요. 그럼 f랑 g는 어디 위에서 만나죠?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로그 2의 요 ax-b랑 y는 xy 교점에 x 좌표가 0과 4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니까 x는 0을 집어넣어 보면 로그 2의 마이너스 b가 일단 0이 되려면 b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죠. x는 4를 집어넣을게요. 여기 로그 2에 여기가 4a 마이너스 b가 4가 되기 위해서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4a 플러스 1이 16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예요? 4분의 1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다 8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8a는 30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또 있어요? 질문? 자, 그럼 지난번 이어서 그 로그 방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유형 11번으로 되돌아갈까요? 지난번에 10번까지 했었죠? 이제 11번으로 되돌아가면
자, 요거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도 그 풀이 방법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를 써볼게요. 여기 밑이 2인 로그가 있는데, 자, 요거랑 로그 2의 x 더하기 8, 여기 4네요. 자, 요게 2분의 3인 해를 구하래요. 일단 밑을 통일시켜 줄 수 있으면 통일시켜 줄 거예요. 뭐로 통일하죠? 밑이 2인 걸로 통일하면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나가죠. 그러니까 양변에 뭐 곱할까요? 2를 곱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2를 곱했으면 여기가 2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그냥 밑이 2인 로그로 바뀌죠. 그 다음 여기가 3으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넘길까? 넘기면은 원래 3은 로그 2의 8이지. 그러니까 8에다가 x 플러스 8을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 제곱에 몇 x예요? 4x, 8x 넘어오면 마이너스 4x고, 이거 4에다가 64 넘어오면 마이너스 60은 0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뭐가 돼요? 인수분해하면 6이랑 10이니까 x 빼기 10,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마이너스 6이랑 10인데, 요 로그 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가 있죠? 되게 중요한 거 뭐가 있죠? 그런 걸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밑과 진수 조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8보다 크므로 결국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x는 10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정리해 볼까요? 노란색 분필 말고 다른 색 분필을 많이 써야겠어. 노란색만 쓰니까 노란색이 없어져. 자, 12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얘네들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를 써보면 여기 3배에 로그 2x 그 다음 빼기 로그 8x 요거 한 개 32에 로그 4의 x랑 로그 16의 x의 곱이랑 같대요.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결국은 이거의 로그 3,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저 방정식을 풀려면 좀 식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럼 이게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남은 게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럼 3을 곱하니까 뭐 남았어요? 2의 세제곱, 여기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2 로그 2x죠. 그럼 3을 곱하니까 뭐 남았어요? 그렇죠. 2로그 2x 잘 대답해야죠. 2로그 2x고, 자, 여기는 2의 제곱이고 2의 4제곱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랑 4분의 1이 나가니까 8분의 1이 나가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8분의 32니까 남은 게 뭐예요? 4의 로그 2의 x의 전체의 제곱이요. 근데 이거 풀 때 하나 이거 약분하면 안 돼요. 함부로. 왜 안 될까? 약분을 할 때는 이 로그 2x가 노란색을 조금 덮게 쓴다 그랬죠. 요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는 상관없어. 2로 나누는 건 상관없거든. 그래서 얘를 넘겨서 요 로그 2의 x로 묶어줘야 돼요. 알겠어? 이게 0이 되는 경우랑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해도 되는데 얘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얘가 로그 2x 2로그 2x 빼기 1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게 0이 되는 로그 2x 값이 뭐가 있죠? 하나는 0이나 2분의 1이네요. 그럼 x가 뭐예요? 로그 2x가 0이면 x 얼마? 1. 2분의 1이면 얼마? 마이너스 2? 자, 로그 2x가 2분의 1이면 x는 자, 2의 2분의 1제곱이요. 그럼 뭐예요?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네, 루트 2죠. 알겠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얘네 둘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진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둘 다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 알파 베타가 뭐든 상관없어요.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1과 2를 더하니까 3이네요. 그럼 로그 3의 3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지워도 돼요? 네, 그 다음은 유형 13번입니다. 유형 13번도 로그 방정식인데 식의 형태가 어때요? x의 로그에 뭐라고 써 있어요? 4의 x라고 써 있나요? 네, 숫자가 좀 작아서 4의 x고 요게 64의 x제곱인데 얘네들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어떻게 시작하죠? 양변의 로그를 잡는다, 취한다. 하나 더 표현 뭐였지? 로그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로그를 씌운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 그랬고 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데 밑이 4인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럼 요게 이거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로그 4에 64의 x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분리시켜요? 이거는 64는 4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니까 얘는 3 더하기 2 로그 4의 x예요. 맞아요? 뭐 여기서 치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한다면 얘가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요 t 값이 3이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로그 4의 x라고 했잖아요. 대답해봐요. x는 얼마예요? 4의 세제곱이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로그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이요. 그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서 요 로그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로그가 들어있는 연립 방정식.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자, 일단 14번을 보면 문제를 먼저 써볼게요. 여기가 지금 로그 x의 4에 여기는 2고요. 여기는 로그 y의 2에 여기는 1이에요. 여기 3이래요. 그 다음 밑에 식은요. 로그 2의 3x, 로그 루트 2의 y에 요게 로그 2의 48인데 얘를 만족하는 x와 y를 구하여라. 얘네들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 때 밑을 통일시켜 줄 수 있으면 통일시켜 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두 개를 보면 어때요? 여긴 밑이 x인 로그랑 y인 로그가 있거든요. 근데 진수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죠. 우리가 아는 성질 뭐가 있죠? 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어떤 역할이 되죠? 역수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로그 4의 x예요. 됐어요? 얘는 로그 2의 y예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쉬워요. 맞아요? 요거 2가 없어지죠? 그럼 여기 2만 남죠? 그럼 여기서 xy가 얼마라는 거예요? 로그 2의 xy가 3이니까 xy는 8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요.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y거든요. 다시 쓰면은 로그 2의 3에다가 로그 2의 x를 더하고 얘가 2 로그 2의 y라고 했습니다. 요게 로그 2의 48인데 요 48은 86의 48이거든. 86. 그러면 16 곱하기 3인가? 그러면은 16 곱하기 3이니까 요거에다가 로그 2의 3을 더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없애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를 위로 올려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 xy 제곱이 16이라는 일이 생기네요. 그럼 요 1번식과 2번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y가 8이니까 y가 얼마예요? y가 2죠. y가 2니까 x는 얼마? 4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네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랑 16의 합인 답이 2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할만하죠? 네. 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삼각함수 내요. 왜 삼각함수 기대돼요? 삼각함수가 제일 어렵습니까? 자, 저기 15번 볼게요. 자, 15번 보시면 자, 15번은 로그 2의 5x, 그러니까 로그 2x네. 로그 2의 x의 제곱과 5 로그 2의 x와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 것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것들의 합이 5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네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 요 t제곱 빼기 5t 플러스 2는 0에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예요. 얘를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그 2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를 더했을 때 5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로그 2의 베타랑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를 곱했을 때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뭐가 있었냐면 저기 로그 4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4는 2의 제곱이라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서 제곱하면 4분의 1로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4분의 1에 요 로그 2 알파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의 제곱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 식을 구하려면 요거는 곱셈 공식을 써도 상관없죠.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2배를 빼주면 돼요. 그럼 25에서 4를 빼주니까 얼마예요? 21이죠? 그러면 4분의 21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같은 문제인데 3번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같은 문제인데 이런 3번. 제가 해가 존재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일단 식을 조금 바꿔서 써보면 좀 한 번에 쓸 수 있을까? 이 로그 2x를 t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저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니? 일단은 t에 4-t니? 요게 16분의 m이야. 일단은 우변으로 넘기면 요게 16분의 m이야. 그럼 요게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요거 결국은 2차 방정식이잖아.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치환한 것의 범위라고 했거든. t의 값은 뭐가 가능하지? 로그 x를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는? 0보다 커요? t의 범위. t의 범위. 로그 2x를 t로 치환했을 때 t가 가질 수 있는 치역의 범위. 그러니까 요거의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생각해봐요. 요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요게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16분의 m이 4보다 작으니까 m은 뭐보다 작다? 6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알겠어요? 실근이 존재하니까 등호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얼마다? 6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요거 로그 ex를 t로 치환했을 때 로그 ex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그려질 수 있으니까 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니까 요거의 t 값이 실수 전체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리해봐요. 살짝이라도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봤을 때 모르는지 아는지 알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에요. 지워되죠? 자, 로그 부등식인데, 자, 16번 보시면, 요 로그 7의 x-4, 그 다음 로그 7의 x 더하기, 요거 한 개 1보다 작다. 그런 x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이 로그 부등식을 풀 때도 역시 밑이 같으면 그냥 얘네들을 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 요 x 빼기 4, x 플러스 2라는 게 요게 로그 7의 7이잖아. 그러니까 7보다 작은 x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빼기 15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인수분해 해버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가요?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죠. 근데 진짜 로그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밑과 진수 조건. 요 밑과 진수 조건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x가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4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몽땅 다 되는 게 아니라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답은 2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이 로그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밑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를 물어봤어요. 이 17번 보시면 이 17번은 요 로그 2분의 1 x의 전체의 제곱 빼기 2의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내가 얘를 t로 역시 똑같이 치환을 하면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니? 얘가 이제 t-3, t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나?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3이지. 그러면 t가 로그 2분의 1 x였거든. 잘 대답해줘. 얘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8분의 1? 네,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진수 조건이 어때? 진수가 그냥 x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는 어디요? 답이 1번인가요? 네, 1번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좋아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번. 자, 18번도 로그 부등식인데 이번에도 요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잡는다, 취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취한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한다. 근데 밑이 10인 로그란 밑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로그 x가 이제 앞에 곱해지는 거죠. 부등호만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이게 0보다 작죠? 그럼 로그 x가 어떻게 되죠?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럼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정수 몇 개? 정수 몇 개? 네, 8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19번. 뭐 하겠어? 문제를. 로그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처럼 돼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을 보니까 요 로그 3의 x가 이 로그 3의 2보다 크다. 이거는 쉽네요. 그냥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 로그 2분의 1 x 4제곱이 제곱이 요 마이너스 4보다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 마이너스 4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4는 얘는 로그 2분의 1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풀 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x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런 x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4보다 이상이고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2보다 이상이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는 2보다 이상, x가 4보다 이하. 이런 모든 정수의 합은 2와 3과 4의 합이니까 답은 9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할만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자, 20번. 자, 20번 보시면 자, 20번은 요 로그 3x의 전체 제곱 플러스 로그 3x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할래요?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 자연수 a의. 어떻게 시작하죠? 아까 똑같은 문제 했거든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어떻게 써? 빨리 얘기해. 그냥 판별 쓸 거야? 이유를 얘기해줘. 얘를 t로 치환하지. 얘는 로그 2차 방정식이니까 로그 2차 부등식이니까 판별식을 쓴다? 조금 애매해.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2차 부등식에서 쓰는 거잖아. 얘가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요게 이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니까 실수 전체에서 요게 항상 0보다 크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오케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4a가 1보다 큰 거지. 그래서 a가 어떻게 돼? 4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얼마? A의 최소값 얼마? 1이 되겠죠. 네. 다시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아, 여기가 9라고요? 그러네요. 그럼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있어야 되네요. 맞죠? 그럼 요게 틀렸네요. 판별식이. 다시 써볼게요.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의 제곱. 판별식 D는 4분의 1에 빼기 4A인가요? 요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4A가 어쨌든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범위는 16분의 1보다 크니까 어차피 A의 최소값은 1이 맞아요. 네,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범위 구하라고 하면 틀렸었네요. 네, 좋아요. 뭐 시켜볼 만한 문제가 없네요. 문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보여서. 자, 21번은 자, 얘가 실근을 갖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문제를 써볼게. 여기가 x제곱 빼기 4배에 여기가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x인데 여기가 8에 1 플러스 로그 2의 a야. 자,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을 갖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얘는 2차 방정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판별식을 먼저 써보면 2배에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8에 여기 1 플러스 로그 2의 a죠. 요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4배에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에 플러스 왜 플러스로 썼니? 여기 마이너스 8 로그 2의 a에다가 마이너스 8이에요. 좀 더 정리해 볼까요? 4의 로그 2의 a의 제곱에 그 다음 몇 a야? 여기 8 나오지? 없어지지? 그 다음 남은 게 4랑 마이너스 8인가? 그럼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4로 나누니까 이거 제곱 빼기 1이네. 그럼 로그 2의 a라는 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건가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네, 3번. 오케이? 네. 됐죠? 그럼 거기 밑에 2번 해볼까요? 임의의 양수. 답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시간은 2분. 설마 안 나옵니까? 안 나올 것 같다고요? 안 나올 것 같다고요? 뭐야 나올 것 같다는 거야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야? 일단 어떻게 해?
여기를 이 로그 n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수거든. 무시해도 상관없다.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는 얘가 2 로그의 n에 여기 로그 xg 여기에 더하기 1이잖아. 이게 실수 전체에서 양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해 볼게. 그럼 요거는 t 제곱이야 일단은. 맞아? 그 다음 요거랑 요거를 더해야 되니까 얼마야? 3 로그 n의 t니? 여기 t?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 곱하는 건가? 더하기 2의 로그 n의 제곱인가? 플러스 1이지. 요게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려면 요거 어차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x가 양수면 이 로그 x라는 게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잖아요. 실수 전체의 원소예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버리면 3 로그 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에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여기 8배가 되네요. 8배 로그 n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까? 요거 0보다 작아야죠. 그럼 이거는 9 로그 n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로그 n의 제곱인가요? 여기가 4보다 작다가 돼버리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로그 n이라는 게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2 사이가 돼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은 100분의 1이죠? 여기는 100이죠? 근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 99고 최소값은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라고 하면 99가 답인 거죠. 알겠어요? 네. 문자가 어렵게 돼 있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기네요. 자, 사진에 사용되는 필름에는 감광막이 있어서 요즘은 사실 필름 사진기를 잘 사용 안 하죠. 요즘은 다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하고 휴대폰에 뭐 렌즈까지 껴가지고 사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진짜요? 너는 일회용 카메라 써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일회용 카메라 보면은 일회용 카메라 이게 그 당시 한 8,000원 했거든요. 그럼 내 기억에 24방인가 찍을 수 있었어요, 사진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 여기가 이제 렌즈. 그다음에 여기 약간 껍데기가 이렇게 씌워져 있었죠. 이 내 껍데기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이제 초록색, 뭐 노란색 막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 주황색 이렇게 섞여 있었고 여기가 이제 렌즈. 얘가 렌즈. 그러면 이게 역할이 뭐게요? 요게. 뭐라고? 감광막이라고. 저기 나와 있는 감광막? 감광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진기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장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사진은 지금은 그냥 터치만 하면 클릭해서 찍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얘를 또르륵 돌렸어야 돼. 그럼 또르륵 돌리다 이제 더 이상 돌리지 못할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역할이 뭐냐면 지금은 저기 나와 있는 게 필름 사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필름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일회용 카메라였거든. 그럼 필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필름을 펼쳐보면 필름 보지도 못했을 거야, 맞지? 필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가 한 컷이야, 한 컷. 이 한 컷에 사진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한 장을 찍었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역할이 뭐냐면 이 빛이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물체가 있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너가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진이 찍히면 그 다음 필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회용 카메라가 또르륵 하면서 이 필름을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24방을 찍으면 이게 이제 현상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사진관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죠. 요즘은 사진관이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찍을 거, 혹은 프로필 사진 찍을 거, 인생 넷컷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사진관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네. 진짜요. 선생님도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교육이지만 교육 서비스업이거든요. 이 교육 서비스업인데 이 애들을 가르치는 게 점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AI라는 게 이제 점점점 진화돼서 이제 하은이 너가 모르는 것만 문제를 뽑아줘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가 이제 일일이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어떤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도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뭐 그게 한 5, 60% 된다면 나머지는 너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끔 제공을 해주는 게 거의 선생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위권 애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극상위권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몰라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거를 풀었어. 예를 들어 이 문제집을 풀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뭐 내신이 3주 남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거든요.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선생님이 주어지는 것을 자기는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1등급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 2등급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 3등급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은이 너는 왜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원 다녀야 되는 거 같으세요? 그렇지. 모르는 걸 해결하려고 다닌 이유가 이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이 모르는 거 해결하려고 다니지 말고 자,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얘기해줘요. 알겠어요?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22번 보시면 그래서 이 사진에 사용되는 필름에는 감광막이 있어서 빛에 노출되면 은의 밀도가 변한대요. 아, 전문 용어네요. 은의 밀도가 변한다. 이 노출 시간이 t일 때 은의 밀도.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의 표현들에서 이 단어들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단어들 따위의 뜻은 필요 없고요. 은의 밀도를 d라고 한다. 그 다음에 로그 c 빼기 로그 t인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보면 되거든요. 아, 얘를 은의 밀도라고 했고요. 이 C는 뭐죠? 이 T는 노출 시간이에요. 노출 시간. 그래서 노출 시간이 50분의 1일 때 은의 밀도가 D1, 200분의 1일 때 D2라고 해서 D1 빼기 D2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로그 C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건 보통 상수거든요. 이 상수에서 노출된 시간만큼을 뺐을 때 은의 밀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식의 의미는 절대 이 의미 따위를 알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D1이란 우리가 D1이란 여기 로그 C에서 빼기 로그 T1인데 T1이 50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자, D2란 로그 C에서 이 로그의 뭐를 빼라? 200분의 1을 빼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D1 빼기 D2니까 이 둘의 차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1 빼기 D2는 로그 C는 사라지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걸로 바뀌네요. 맞죠? 그럼 로그 200분의 1에서 요 로그 50분의 1을 빼는 걸로 바뀌므로 로그 200분의 1에다가 나누기 50분의 1이니까 곱하기 50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D1 빼기 D2란 결국 답은 로그 4분의 1. 좀 더 전문적으로 써볼까요? 마이너스 2 로그 2 이렇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채점을 먼저 해줄게요. 선생님이 오늘 할 거 알려줄게요. 채점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요거 고치는 중에 테스트를 하나 볼 거예요. 15문제.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공수원 2단원 풀면 보내줄게요.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중단원까지 숙제. 안 갖고 왔다고요? 그럼 숙제 먼저 하세요. 네, 요걸 먼저 하죠. 공수원을 숙제로 하고 거꾸로 하면 됩니다. 화장실 갔다 올 거면 갔다 오세요.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일단 채점 해줄게요. 네.